자, 클래스 간의 관계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속과 구체화. 근데 둘 다 그냥 합쳐서 서브클래싱이라고도 해요. 서브클래싱.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약간 다르죠. 상속하는 거랑 그 구체화하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C++에는 저 구체화라는 게 없었고, 뭐 만들려면 뭐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다중상속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자바는 뚜렷하게 구분해 놨죠. 클래스라는 거랑 인터페이스라는 걸 뚜렷이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하면 객체지향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캡슐화, 그 다음에가 이너리턴스고요. 그 이너리턴스 통해서 또는 이 서브클래싱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얻는 것은 폴리모피즘이에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특수화한 또 다른 클래스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오리 클래스가 있으면 오리 클래스 특수한 청둥오리 클래스를 정의한다든가,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상속받은 학생이라는 클래스, 또 교수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속 관계에서 위아래 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 이처럼 제가 제일 편하게 많이 쓰는 용어는 가족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 자식, 부모, 자식. 그리고 이게 딱 부모, 자식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의 부모에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 이런 개념으로 통일돼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용어로 모든 관계를 상속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모, 자식, 조상, 후손 이런 개념으로 그 클래스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코드 중복을 줄여주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이에요. 코드가 중복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코드를 최대한 중복 안 시키게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중복되는 건 함수로 떼어낸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가는 거죠. 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만 상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만 상속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is-a 관계. 그래서 펫이 있고 강아지가 있으면 펫이 부모고 강아지가 자식 클래스예요. 그러면 dog is a pet. 이 말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강아지는 애완동물이다. 맞죠? 거꾸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시은트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이 애완동물이다. 그럼 맞아 죽죠, 어디 가서.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강아지랑 학생이 공유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델했다. 그러면 안 돼요. 코드 읽을 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세의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객체지향인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새로운 얘기인데 그건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세의 관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해서 상속 관계로 모델링 했을 때 모델링이 잘 안 되는, 어색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절대 상속으로 모델링 하시면 안 돼요. 상속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점도 있지만 부모 타입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식을 공통 코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무지
좋은 겁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얘인데 펫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cat, dog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애완동물 이름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애완동물은 이름을 가지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거는 강아지에다 구현하고 캣에다 구현하면 뭐예요? 코드가 어떻게 돼요?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완동물에다가 애완동물의 이름과 관련된 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만들 때에는 펫에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또다시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얘를 구현할 때 편한 점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입장에서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인자. 이게 더 핵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메소드를 만드는데,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가 강아지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에 뭐만 줄 수 있어요? 강아지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독이 아니라 펫이라는 걸 썼어요. 그럼 이 함수에는 뭘 전달할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은 다 전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제너릭. 템플릿만 쓴다고 해서 제너릭이 아니라 템플릿을 안 써도 범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펫 갖고 뭘 하게 되면은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강아지에 대해서 소리를 내라고 했더니 강아지는 멍멍거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소리를 내라고 하면은 야옹거리는 거예요.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다양성. 똑같은 걸 요청했지만 그 요청을 받는 애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알맞는 행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폴리모피즘이에요. 폴리모피즘. 그리고 이 폴리모피즘 쓰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가 없어져? 조건문이 사라집니다. 조건문. 예전에 우리가 고양이면 야옹, 강아지면 멍멍 거리고 싶으면 어떻게 구현해요? if문으로 할 거예요. if cat이면 야옹, if 강아지면 멍멍. 근데 지금은 안 그래야 돼요. 그냥 p.make sound 하면 이 p가 뭐냐에 따라서 강아지 소리도 내고 고양이 소리도 내고 오리 소리도 내고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양이하고 강아지만 있지만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서 얘 컴파일 다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새로 만든 애만 컴파일 다시 하면 돼요. 얘는 컴파일 안 해도 돼요. 별도 클래스 있으면 얘 컴파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거북이를 만들었다. 그럼 거북이 클래스만 새로 컴파일해서 자바의 경우에 클래스 파일만 넣어주면 그 동작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수정 안 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애완동물을 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dog으로 모델하면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 뭐만 되는 거예요? 강아지만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제 펫 때문에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다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경우도 새로운 거북이를 만든다고 해서 person 클래스를 컴파일 해야 돼요? 재컴파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다 동작합니다. 그게 이 상소 서브클래싱 폴리모피즘 특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person은 뭐에 의존해요? 펫에 의존하죠. 그렇죠? 펫. 만약에 펫이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쭉 다 썼으면 얘가 알아야 되는 클래스는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알면 돼, 얘는. 그냥 펫만 알면 돼. 그 펫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새로운 종류의 애완동물 만들든 don't care. I don't care.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상속의 이점입니다. 상속의 이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식 클래스는 자신의 필요와 무관하게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아, 쟤는 필요 없는데. 나는 요것만 받을래. 저건 안 받을래. 그게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해놔야 돼요.
서브 클래싱을 할 때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5개의 메소드에서는 5개 메소드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3개만 필요해. 2개는 필요 없어. 그럼 2개를 불렀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어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때 경우 1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 좋은 거죠. 이거고요. setName, getName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정의 한다. 재정의 하는데 이 경우도 요 전 경우도 요것도 재정의 한 경우예요. 추상 메소드니까 아무런 구현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대로 구현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기본 기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추상 메소드가 아니라. 그러면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전혀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솔리드 5가지 원칙 중에 L에 해당되는 게 LSP라는 거예요.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저거에 위배돼요. 그래서 이 재정의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성격이 다르게 정의해야 돼요. 그러면 뭐야? 차라리 상속으로 모델링하지 않아야 돼요. 차라리 떼어내고 코드가 좀 중복되더라도 떼어내는 게 더 올바른 모델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하는 방법이 별거 없어요. 어떻게? 빈 메소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재정해서 빈 메소드 만들면 그거 불러더라도 부모의 그게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그게 호출이 안 되죠. 뭐가 호출돼? 자식의 재정이 된 게 호출되겠죠. 근데 재정이 된 건 빈 메소드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 메소드 재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 클래싱을 막 하는데 한 6개를 했어요. 여기에 F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 3개는 F를 그대로 쓰면 돼. 얘네는 안 써야 돼. 그러면 이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뭘 해? F 메소드를 재정의하면서 빈 메소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코드 중복이에요. 번거롭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래? F를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놔요. 그럼 얘를 상속받는 애들은 F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그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여러 클래스에 반복되면 그것도 코드 중복이니까 그거를 아우르는 중간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데 이 경우는 요 상태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재정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기본 기능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속인데 어떤 경우에는 상속받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을 상속받아야 되겠고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호출됐을 때 객체가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호출이 안 되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막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빈 메소드로. 그리고 그런 게 많아지면 이제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체화. 자바는 이제 이 클래스라는 애와 인터페이스에는 구분해 놨는데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클래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가질 수 없어요. 그 차이예요. 물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또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의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뭐 때문에? 상태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 가지기 때문에 구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논리적으로 관련인 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화는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비행기와 나비 둘 다 날아다녀. 근데 얘는 논리적으로 상속 계층으로 묶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공유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얘네들을 묶으면 좋을 것 같아. 왜? 플라이어블이라는 요 리모컨을 써서 다양성으로 프로그램하고 싶어.
얘가 비행기든 나비든 꿀벌이든 아무거나 받아서 다 하늘에 날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로 뭘 묶을 수 있어요? 관련이 없는 애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꿀벌도 플라이어블을 구현하고 있고 에어플레인도 플라이어블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 다 플라이어블인 애예요. 강아지면 애완동물이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플라이어블인 애예요. 그럼 플라이어블이라는 뭐가 생겨?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리모컨을 갖고 내가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가 있고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폴리모피즘이 되는 거지. 그치? 플라이어블로 뭘 딱 누르면 걔가 가리키는 애가 꿀벌이면 꿀벌이 날 거고 비행기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플라이어블만 하늘에 추가하고 뭐 하늘을 모델링할 때 플라이 할 수 있는 애들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플라이어블 해가지고 저기다가 뭐 연 같은 것도 모델링 할 수 있죠. 연이 날아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화 효과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데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컨트랙트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 기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계약 기반이냐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용 정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배열을 정렬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자바는 저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모든 객체의 조상을 따라가면 맨 꼭대기 뭐가 있어 항상?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죠. 그럼 이 오브젝트라는 애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다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sort, 오브젝트 리스트 해놓으면 어떻게 돼? 모든 종류의 배열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시 타입은 안 돼. 원시 타입은 또 래퍼로 쌓아가지고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다양한 애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얘 하나 만들면 되겠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팅 하려면 뭘 해야 돼?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요 두 개 비교해서 너 작아 그러면 앞으로 너 커 그럼 뒤로 보내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비교할 수 있는 애들만 와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애들은 오면 안 돼. 근데 비교를 뭘로 해? 뭐 연산자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자바에서는 함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함수가 얘는 컴페어, 쟤는 컴페어 1, 쟤는 뭐 컴페어 3 있으면 코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컴페어 2.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열이 컴페어러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예요? 여기에 올 수 있는 배열은 컴페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 배열들은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정렬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이게 계약 기반이에요. 너 내 거 이거 쓰려면 뭘 구현해야 돼? 네 객체는? 내가 이거 소트 만들어 놨어. 근데 네 소트 쓰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내 클래스가 그걸 쓰고 싶으면 나는 컴페어블을 구현해 놓으면 돼요. 컴페어블만 구현해 놓으면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 수 있게 해줄게. 이 약속을 서로 간에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 인터페이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계약 기반. 너 요거 구현하면 내 함수는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어. 그걸 해야지만 돼. 그럼 그걸 하면 뭐가 돼요? 그 객체는 특정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계약 기반이고 이 경우에는 강건하게 되는 거죠. C++에서는 void, sort, t, 뭐
리스트라고 이게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C++에서. 그러면 템플릿 써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강건해요? 절대 이거는 안에다 이거 구현 어떻게 할까? 연산자를 쓸 거예요. C++은 연산자를 쓸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산자를 정의하지 않은 애를 일로 전달하면 이거 실행 시간이 어떻게 돼? 죽지. 근데 이 경우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컴페어 애는 다 뭘 갖고 있어? 컴페어 투 매스 갖고 있죠.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강건성이에요, 이것도. 계약 기반이니까. 얘는 계약 기반으로 이거는 뭐든지 올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메소드를 가지네. 어떤 연산자를 제정해야만 여기 올 수 있다라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강건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애들 묶어주지만 계약 기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무조건 묶냐? 아니에요. 필요하면 묶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같이 얘 둘을 플라이어볼이라는 리모컨을 써서 동시에 처리할 코드가 없어. 근데 내가 그냥 재미삼아 나는 비행기도 내 프로그램 쓰고 나비도 쓰니까 묶자. 그럼 번거롭지. 뭐하러 묶어. 필요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 이득이 돼야지만 합니다. 근데 상속은 항상 이득은 될 수 있어요. 왜? 폴리모피즘 안 쓰더라도 얘 두 개를 만들면서 노력이 절감되죠. 자식 클래스를. 근데 인터페이스는 요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면서 절감되는 건 없죠. 오히려 뭐야? 나한테 의무가 하나 생기죠.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내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의무감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의무감을 지키면은 내 객체들은 다양한 곳에 그 플라이볼 쓸 수 있는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상속과 구체화의 관계를 설명드렸고요. 객체 제한과 코드, 요거는 심플한 거니까 보시면은 예전에는 절차 중심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그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주소로 전달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전달해야 돼. 번거로워요. 객체 제한에서는 어떻게 돼? 항상 데이터가 중심이에요. 데이터가. 포인트 점 무브예요. 그럼 무브하는 건 뭐예요? 얘를 무브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 있는 인자의 수하고 여기 있는 인자 수는 하나 차이가 나죠. 당연히. 이 거꾸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호출하죠. 요 안에 여기다 디스를 넘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객체 지향에서는. 절차 중심에서는 함수에 내가 항상 처리할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할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조작할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을 써서 조건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 안 한다는 거지. C++를. 강아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강아지들은 멍멍하고 어떤 종류의 강아지는 왈왈해.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C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를 if문을 구현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폴리모피즘을 구현하는 거예요. 서브 클래싱 해가지고 한쪽은 멍멍, 다른 쪽은 왈왈 하는 애를 상속받아서 쓰게 하면 돼요. 그럼 이쪽 상속받은 애들은 왈왈, 이쪽 받은 애들은 멍멍 하는 거죠. if문이 없어요. if문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성을 많이 쓰게 되겠고요. 다양성을 많이 쓰면 뭐가 없어진다? 기존에 많이 썼던 조건문들이 그 조건문을 쓰지 않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관련된 오해.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접근 제어 때문에 불필요한 게트와 세터들이 많다. 한 5개 멤버면서 만들었더니 set name, get name, 뭐 get year, set year 뭐 이런 걸 만드니까 그게 너무 번거로워. 차라리 그냥 퍼블릭 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내가 멤버 변수가 5개라고 해가지고 게터 세트를 10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게터 세트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객체적으로 개발하면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어떤 백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딱 만들려고 그러면은 C로 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짜놓고 나서 프로그램이 보통은 한번 짜고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뭘 해요? 유지보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요거. C++ 자바로 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잘 짜놔야 돼. C++ 자바 짜는데 개판으로 짜놨어.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었겠죠. 잘 짜놓으면 객체장이 훨씬 유연하다. 그거는 이따가 좀 예제를 하나 보고요. 객체적 구현은 무조건 유연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짜놓으면 객체장 짜봤자 이게 객체장인지 C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간단한 예제라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팀장이 부하 개발자들 데리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개발을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테스트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니까 요 테스트에서 승리한 사람한테는 이 멋진 의자를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의자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팀장이 주제로 준 주제가 이거예요. 각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들을 클릭하면 회전을 시켜야 돼. 360도. 원을 회전하면 어떻게 되나? 또 차이가 없죠. 어쨌든 회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전시키고 회전시킬 때 웨이브 파일을 플레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와 미미 두 명이 있는데 철수는 C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미는 객체지향을 잘 알고 객체지향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핵심적인 코드는 뭐가 되냐?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철수는 rotate 그리고 play sound. play sound는 뭐예요? 웨이브 파일 지정하면 되는 거죠. rotate는 shape num 들어가서 shape의 종류에 따라서 회전하는 코드를 짜가요. 그럼 코드를 짜면 어떻게 될까? 이 코드는 뭘로 되어 있을까? 조건문으로 되어 있겠죠. 뭐 직사각형은 이렇게, 뭐 삼각형은 이렇게, 원이면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짜놓는 거예요. 객체적으로 구현한 얘는 클래스를 딱 만듭니다. square, circle, triangle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팀장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팀장이 원래 다 그렇지만 직구 주니까 내가 주제를 그렇게 줬냐? 주제를 좀 약간만 바꾸자 라고 해가지고 얘를 줬어요. 요 도형, 그러니까 임의 도형이에요. 임의 도형을 회전시켜라 하는 거 하나 추가했고, 요 임의 도형에 대해서는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를 틀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mp3 파일을. 그러면 얘는 요 두 개를 둘 다 바꾸겠죠. 그쵸? 여기 스위치문에 하나 더 들어가야지. 스위치문에 뭐 아메바 모형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얘도 수정이 돼야 돼요. 뭐 웨이브 파일 트는 거랑 mp3 파일 트는 거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조건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기존 코드 손댈까요? 기존 코드 하나도 손댈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해? 얘만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얘만 하나 더. 기존 코드를 안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개발할 때, 뭔가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되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 프로그램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제출했더니 또 내가 빼먹은 게 있네. 뭘 빼먹었냐면은 얘는 중심을 돌려서 회전하면 안 되고 내가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클릭한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여기 몽땅 또 바꾼 거야. 이 하나가 인자가 더 들어가요. 근데 얘는 기존 건 또 안 건드려. 아메바만 XY 좌표를
받게끔 만들었어요. 결국 누가 이겼게? 누가 코드를 더 좋아할까? 팀장이. 얘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얘가 막 보고 코드가 막 주목돼 있대. 안 돼 있겠죠, 코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겠지. 그렇죠? 쉐이프라는 게 있고 밑에 있고 이 도형이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도 기존 도형은 수정 안 해. 그렇죠? 또 공유할 건 다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객체 지향은 잘만 모델링해서 만들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 유지보수할 수 있다. 기존 코드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의 특징이고요. 또 다른 예제로 잘못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객체 지향이라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코드에 대해서는 자바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문이라는 걸 모델링 했습니다. 문. 근데 처음에 문을 모델링 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모델링 했어요. 상태가 딱 두 개예요. 상태가. 열려있다, 닫혀있다. 두 개만 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메소드로 오픈, 클로즈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 썼대요. 문을 모델링해서 잘 썼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소프트웨어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 잠금 장치가 들어가야 됐어요. 잠금 장치. 문이 잠금 장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문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객체 지향은 답이 상속이야. 상속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상속으로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이 있고 얘를 상속받아서 잠금 장치 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일반적인 문, 잠금 장치 없는 문이 필요하면 뭘 생성을 하죠? 얘를 생성하겠죠.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이 필요하면 얘를 생성하겠죠. 이거는 별로 상속 계층 구조에서 별로 안 좋아요. 상속 계층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cat 이렇게 있으면 pet이라는 거 생성을 할까요? pet이라는 건 생성을 안 하겠죠. 생성을 해봤자 강하지 않으면 고양이에요. 그래서 상속에서는 이 트리 구조에서 반말에 있는 애들만 객체를 생성하게끔 하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뭐에만 써야 돼요? 리모컨으로만 활용해야 돼요. 추상 타입으로만. 얘들을 아울러 수 있는 타입으로만. 폴리모피즘을 구현하기 위한 타입으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되면 그거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door with lock인데 락이 있으니까 잠금 장치도 잠겨있을 수가 있고 잠금 장치가 해체되어 있는 상태일 수 두 가지 했으니까 쟤도 또 모델링 했어요. 문에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를 갖고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이 열려 있으면 잠금 장치 잠가도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잠겨 있으면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이 안 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락과 언락만 추가를 하면은 이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이 제대로 구현이 안 돼요. 뭘 해줘야 돼? 오픈 특성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잠글 수가 있어야 되겠고 오픈도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열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의해야 되는 거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 했더니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상속하는 게 되게 번잡해진다는 거예요.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깔끔하지 못한 이유는 최초의 문을 만들 때 확장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었어요. 이 문은 나중에 어떤 애들이 상속을 해가지고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 요소는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걸 생각해서 얘를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내가 상속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구현해 놓으면 아주 깔끔해요.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거북이, 햄스터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문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특이한 문이 나왔을 때 얘를 상속해서 쓰라 그러면은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다가 막 필요한 메소드 안 만들어주고 막 이상하게 내놓으면 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애초에 부모 클래스가 돼야 되는 애가 상속을 대비해서 잘 안 만들어 놓으면 상속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 고쳐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문은 잠금장치가 있는 문, 없는 문 두 종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문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door without lock, 잠금장치 없는 문, 잠금장치가 있는 문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얘도 구현을 해보면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어딘가에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보세요. 이게 다 빈 메소드고 복잡하고 막 코드도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다가 오픈 클로즈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금장치가 있는 문하고 잠금장치 없는 문을 어떻게 설계를 하면 잘 설계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객체지향이 꼭 이렇게 아주 잘 딱 들어맞게 잘 모델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문, 잠금장치의 문, 잠금장치 없는 문. 그럼 뭐 깔끔하잖아요. 생각 자체는. 근데 막상 얘를 코드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코드 자체가. 코드에 있는 코드들의 중복이 뭔가 중복되는 것 같고 얘와 얘는 전혀 성격이 다른 애 같아. 문하고 잠금장치 있는 문은 같은 문인데 별로 이렇게 공유할 게 아주 너무 미미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상해. 다른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생각을 다 해놔야지 잘 된다. 그리고 모델링이 깔끔하게 처음부터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코드로 구현할 때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성이 좀 달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팁만 오늘 설명하고 솔리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관련 팁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모든 것이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자바는 순수 객체지향 언어이죠. 모든 거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 클래스 없이는 존재 안 해. C는 C++는 함수만 따면 존재하죠. 얘는 존재 안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객체지향적인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할 거는 클래스,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고 객체지향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르게 모델링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데이터 주면 그냥 맨날 똑같은 값을 주는 거지 예전에 내가 30도를 계산했는지 70도를 계산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거.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들이 달라지는 것들은 객체지향 모델링 하되 객체지향 모델링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까지 억지로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면 안 돼요. 그냥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해? 그냥 함수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걔를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요. 걔를 어디다 넣어? 별도 어디다 딴 데 그냥 넣어놔도 되고 얘네들만 다 모아서 매스처럼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어도 돼요. 유틸리티 클래스는 거기 뭐만 들어있어요? 그냥 스태틱한 메소드만 들어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얘도 객체 지향적 모델링 할까? 모델링 하지 말까? 모델링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모델링 하면은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클래스 설계 팁. 클래스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된다.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솔리드에서 첫 번째가 SRP.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에요. 클래스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함수도 어때? 함수도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지. 함수가 여러 가지 일하면은 응집성이 낮다고 얘기하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관계에 있는 다른 객체들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집성을 판단하는 기준.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을 짓기 어렵다. 그럼 걔는 벌써 글르네요. 모델링 잘못한 거야. 도, 캣, 팻. 심플하잖아요. 얘는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려는데 이름을 어떻게 줘야 돼?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멤버 변수의 수가 막 7개, 8개 된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클래스 코드가 너무 크다. 이것도 하나의 척도예요. 짧게 객체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단어가 상호작용하면 중간 클래스 같은 거 추가해서 추상화할 필요가 있어요. 추상화. 이것도 뒤에 가서 아마 우리가 설계 패턴 보면서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메소드 구형 관련 팁인데 그 리팩토링 관련된 걸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클래스 A 객체예요. 근데 여기에 F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F라는 함수는 B 객체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스위치 B의 뭐 가지고 해요. B를 받아서 B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F 함수는 A에 있을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야 된다? B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문을 만드는데 많이 안 만들겠지만 조건문을 만드는데 조건문에서 그 검토하는 어떤 데이터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그쪽 가 있어야 돼요. 이 클래스 메소드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는 A에 있어도 될 것 같고 B에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잘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조건문이 있는데 또는 뭐 반복문이 있는데 그 조건식을 기준이 뭐가 돼요? B 거가 돼. A 거가 아니라 A 메소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메소드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B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요 얘기입니다. 그게 리팩토링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B의 상태에 따라 A의 상태가 바뀐다. B의 상태에 따라 A의 상태가 바뀐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잡으면 못 치겠고, 요거는 내가 체크했다가, 네, 다음 시간에 체크했다가.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인자로 오는 게 아니라 B가 멤버일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리팩토링의 프린시플 중에 하나는 조건식에 그 조건을 따질 때 사용한 데이터가 내게 아니면은 그거는 내 메소드에 있을 게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못 모델링된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얘를 그쪽에 가서 모델링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깔끔한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뭐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어도 돌아가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게 좀 더 효과적인 거, 어느 게 좀 더 맞는 건지 사용 용도나 또는 수정에 대한 거라든가 이거는 B가 바뀌면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
A가 바뀐 게 아니라 B가 바뀌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쪽 가 있어야지 맞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객체 생성이 필요 없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 되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수 계층도에서 단말에 있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단말에 있는 애. 그리고 그 상에 있는 애들은 뭘로만 쓴다? 리모컨으로만 쓰는 거야. 타입으로만. 폴리모피즘 구현하기 위해서. 상속은 이제 관계 성립할 경우에 하고, 상속 깊이도 너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짧게. 최대한 4.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또 형제 클래스 간에는 메소스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 내부 내용의 차이가 돼야 되는데 그 내부 내용의 차이도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 LSP 설명할 때 요 5.4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isA와 hasA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 가능하면은 hasA로 해라. hasA.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isA로 할까? hasA로 할까? 이거는 바로 그 첫 번째 설계 패턴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온다. 그 솔리드 프린시플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요 얘기도 할게요. 요 얘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구체적 타입보다는 추상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 추상 타입. 그래야 클래스가 알아야 되는 클래스의 수가 줄어들어요. 내가 독, 캣, 터틀 뭐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것보다 뭐만 알면 돼. 펫이라는 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존관계를 얘네들을 의존하게 되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뭐만 알면 돼? 펫만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어떤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클래스를 대표하는 상위 거를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바뀌어더라도 내 코드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타입을 써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지원 포함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향후 바뀔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야. 얘는 바뀔 필요가 없는 거야. 바뀔 필요가 없는 부분은 보통 대충 짜도 돼요. 근데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잘 설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새로 기능 추가할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코드 하나 바꾸는데 막 함수 20개 바꿔야 돼요. 막 이러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버전도 중요하지만 향후 버전들까지 미래를 잘 예측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안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솔리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